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세표준 상한율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많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구나. 세금을 절세하고 경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법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서민주거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재산세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금 입법 예고한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 뒤에 판소를 통해 계산 공식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단 첫 번째,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를 올해도 동일하게 작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에 2021년까지 60%로 유지되다가 21년에서 22년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1주택자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2022년도 45%로 낮춘 바 있었고, 2023년도 주택 가액에 따라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새롭게 도입되고 시행되는 과세표준 상한제가 있습니다. 자,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과세표준이 전년보다 일정 비율 이상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이번 후속 입법 조치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예고한 상황입니다. 자,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관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해서 산출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과세표준과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해서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을 때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뒤에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며칠 전에 제가 다뤄드렸던 내용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요건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해서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서 이번에 또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 원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추가적으로 1주택을 취득하면 2주택자로서 1주택자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 특례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특례가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취득한 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기존 주택에 대한 1주택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세제 혜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가 0.05%포인트씩 되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 요건으로 원래 60%지만 다주택자로서 43에서 45%의 1주택의 특례 요건으로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자,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에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서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총 89개 중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자, 며칠 전에 제가 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특례 요건은 한번 다뤄드린 바 있었고요. 이번에는
앞에 언급해 드렸던 과세표준 상한제, 이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고 또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하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쉽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도의 재산세 감면 혜택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앞에서 보신 대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기존에는 원래 60%였던 걸 주택가액에 따라서 43에서 45% 요 수준으로 또다시 작년과 동일하게 인하하겠다,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과세표준. 요 과세표준에 따른 상한율을 적용하는데 요 상한율은 5%로 제한하겠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고 0에서 5% 요 수준으로 매년마다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최대 5%로 제한하는 법안을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적용받는 거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0.05% 세율을 인하하는 이 방안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함께 똑같이 적용받는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알기 쉽게끔 일단 풀려면 재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하는지 그 공식을 먼저 한번 알아야 할 겁니다. 자, 우선 재산세에 대한 공식은 공시가격, 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내 재산세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따라서 공시가격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그리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재산세액이 나옵니다. 재산세액. 여기에 플러스 지방교육세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지방교육세는 요 세율까지 나온 재산세의 20% 정도를 요 재산세에 포함해서 총 납부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 기존의 재산세부터 그리고 작년의 재산세 그리고 이제 개정이 돼서 올해 납부할 재산세부터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A라고 지칭을 하고 2021년도 요 당시에 재산세는 어떤 방식으로 납부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요 당시에 공시가격 6억 원 정도 되는 주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당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적용을 했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 정도가 나오냐? 3억 6천이 나오게 되죠. 3억 6천. 자, 과세 표준 가운데 3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세율이 0.4%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재산세가 나오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총 납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약 75만 6천 원 정도가 나옵니다. 75만 6천 원.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취임되고 나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법안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B라고 지칭을 하고
23년도가 되었을 때 22년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2023년도로 한번 규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에 공시가격이 조금 낮아졌다가 23년도에 또다시 올라가서 그대로 공시가격이 6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43에서 45%로 인하하는 방안으로 시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그리고 3억에서 6억 원 이하 기준은 44%, 6억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4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보통 최소 40%에서 최대 80% 그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43에서 45%로 내렸는데 6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44%가 적용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가 나올까요? 64, 24, 2억 6,400 정도가 되는 거네요. 그죠? 자, 2억 6,400에 1억 5천, 과세 표준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이다 보니까 세율이 0.25%가 나옵니다. 0.25%. 그런데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우리는 9억 원 이하 주택이죠. 그럴 경우에는 0.05%의 세율 인하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례 혜택으로 0.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총 납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41만 8천 원이 됩니다. 41만 8천 원. 자, 그리고 C라고 하고 올해 2024년이 됩니다. 2024년. 공시가격이 상승됐다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이. 자, 공시가격이 상승돼서 7억 정도가 되네요. 자, 세율은 6억 원이 초과되다 보니까 45%가 적용됩니다. 자, 그리고 과세 표준이 얼마 정도 나오냐? 7호 35, 74 28, 3억 1,500이 되죠. 3억 1,500. 자, 중요한 건 기존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이렇게 60에서 44%로 큰 폭으로 인하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되고, 과세 표준이 낮아지다 보니까 기본 세율보다 훨씬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총 납부 금액이 엄청나게 경감되기 시작했죠. 약 거의 34만 원 정도가 경감이 되었던 겁니다. 작년에. 자, 그런데 올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작년에 비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과세 표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과세 표준 3억 원이 초과되다 보니 0.4% 적용을 받는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이다 보니 0.05% 세율이 인하가 돼서 0.35%로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다 보니 총 납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냐? 약 56만 7천 원이 되더라.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변함이 없는데 공시가격이 이렇게 상승되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높아지고, 과세 표준이 높아지다 보니 세율이 높아지고, 세율이 높아지다 보니 총 납부 금액이 높아지더라. 그래서 작년에 이어 약 15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서민주거비가 부담이 확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경감하기 위해서 뭘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했냐? 과세표준 상한율을 5%로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우선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요 과세표준에 플러스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에 5%를 적용하고 여기에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금액에 비교를 해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금액. 이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의 상한율을 5%로 제한하게 되다 보면 결국 세율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이 되고 또 그런 목적에서 총 납부 금액을 경감시키게 하는 그런 목적에서 이런 법안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얼마죠? 직전 연도 2013년의 과세표준은 2억 6,400이었습니다. 그죠? 자,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 2억 6,400. 그죠? 그리고 플러스 해당 연도 과세표준이 얼마죠? 3억 1,500이었습니다. 3억 1,500. 여기에 5%를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5%. 0.05%를 곱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직전 연도 과세표준에 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총 얼마 정도가 나오냐면 2억 8천이 됩니다. 약 2억 8천. 자, 이 금액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이 과세표준은 얼마가 나옵니까? 3억 1,500이 나옵니다. 이 둘 금액 중에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떤 금액이 적습니까? 요 금액이 적죠. 요 금액이. 자, 따라서 D 개정이 되는 법안에 있어서는 3억 1,500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2억 8천의 과세표준으로 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2억 8천. 자, 그러면 과세표준이 1억 5천에서 3억 원 이하의 금액이다 보니까 세율은 0.25%죠. 0.25%. 그런데 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다 보니 0.05% 세율 인하가 돼서 0.2%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제 총 납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냐? 45만 6천 원이 된다. 원래 올해 얼마 내야 되는 겁니까? 56만 7천 원을 납부해야만 하는데 요 2번 과세표준 상한율 5% 제한, 요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총 납부 금액이 약 11만 원 정도가 경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납부 금액이 거의 4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56만 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많이 경감이 돼서 4만 원 정도 꼴로 인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을 좀 더 완화해주는 목적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중요하고, 그죠? 이게 높냐 낮냐에 따라서 과세표준이 달라지고, 과세표준이 달라지다 보니 세율도 달라져서 총 납부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많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똑같이 낮아져도 공시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이 높아지고 총 납부 금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공시가격을 좀 제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과세표준 상한율을 5% 이내로 제한한다. 따라서 직전 연도 과세표준 금액에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의 5%로 적용, 더해서 나온 금액과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 이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으로 과세 표준으로 삼겠다. 그래서 2억 8천으로 과세 표준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율도 낮아지고 총 납부 금액도 낮아지는 이런 세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재산세도 마찬가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이런 법률 개정에 대한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이렇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세금을 절세하고 경감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법안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립니다.